타겟 소비자를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과 신제품, 서비스를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팀원들과 한 학기 동안 쭉 해본다는 점에서 마케팅과 소비자 이슈 수업은 정말로 유익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이론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깊이 알고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업은 이론과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에 관련된 소비자 이슈, 실제 기업 사례를 추가적으로 함께 학습하며 그 이론에 대해 더 깊게 그리고 더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우들과 팀을 이루어 실제 사례들과 이슈들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며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기업을 선정하고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아는 바를 적용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통계는 필수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통계를 다루는데요. 전공 수업에서는 갖가지 분석법들, 더 나아가 실제 자료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기술 통계부터 회귀 분석, 하이 제곱 분포, T 분포 등을 통해 데이터가 나타내는 바는 물론 결과가 유의미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기본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각각의 변수들이 전체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통계라는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어느 학문에서도 빠질 수 없는 통계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코딩과 소비자 응용 수업을 듣는 학생은 데이터를 정제하는 코딩 능력과 서비스 디자인 기획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R과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직접 서비스 기획, 앱을 디자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2가지 이상의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캡스톤 디자인 강의입니다. 패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1만 개 이상의 케이스를 다루게 되는데요. 많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사용자를 고려하여 기획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사실 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용자 모델까지 완성하고 나면 이게 정말 뿌듯해요. 아무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공 수업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아무튼 흔치 않은 경험을 하고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소비자 경제학과의 빅데이터 분석 학회인 빅숙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Studio, SPSS, 파이썬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뒤 그림과 표로 나타내는 시각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 툴은 수업과 실무에서도 다루는 것들이라 미리 친숙해지면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빅숙타에서는 사회, 문화, 경제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피는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우수팀들은 학과 행사에서 따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키오스크 도입과 기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프로젝트로 뽑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땐 많이 떨렸지만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면서 통계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보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실력이 향상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것은 제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 서포터즈는 20대 대학생으로서 온라인 매체에 친숙한 저희가 소비생활 밀접 분야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입니다. 온라인 매체 중심인 신유형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주 대상은 온라인 동영상, 배너, SNS,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현재 검색 트렌드를 특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두고 정보와 관련 광고를 구별하는 것과 허위, 부당 광고 관련 법규 등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직접 광고에 대입하며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 점이 좋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 대학생 서포터즈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대상을 고려하여 소비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 지역을 방문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불 절차 같은 소비자 권리 외에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같은 제품 사용법 등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교육 콘텐츠에 녹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저 역시도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컨텐츠 제작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교육 자료 및 SNS 게시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리플렛 등의 콘텐츠를 소위 말해 정말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 많은 발전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 외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직접 고령자 및 장애인분들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실제 교육 전에는 과연 저희의 교육이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을 잘 들어주실까? 등등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도 저희를 반겨주시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들여주셨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할머니께서 이런 좋은 내용을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들었을 때 더 많은 소비자 교육을 해주셨으면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더더욱 줄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나라도 나서서 더 많은 소비자 교육을 진행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소비자 지향 공모전은 평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비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표현하는 공모전입니다. 해당 공모전을 하면서 세상에는 아직 수많은 소비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부터 여성 의료의 불편함 등 사소한 문제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그리고 팀원들과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저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 후에 저는 사소한 문제라도 넘어가지 않고 더욱 주의하고 고민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소비자가 더욱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알고리즘까지 이어지게 된 제게 많은 변화를 준 공모전이었습니다. KB은행에서 주최한 공모전으로 초개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두되는 인물형을 위한 체크카드 상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0세에서 30세 사이 연령대에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의 인물형이 제시되었는데요. 고양이 집사, 그루밍족, 비건, IT 직군 개발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기존 혜택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 카드가 어떤 인물형에게 적합한지 추려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공모전을 준비하며 금융사가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고 있는 데서 놀랐고 기존 카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의 혜택 구성에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혜택을 조합하고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고려하며 기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에서 나아가 금융 분야의 홍보 트렌드에 대해서 살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KB금융공익재단과 우리 소비자경제학과가 계약을 맺고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장기 프로젝트로 경제와 소비 이슈들을 카드뉴스, 영상 형식의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 플랫폼에 결과물을 게시하여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재단과 학과 외에도 계약에 외부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실제 업계 종사자분들과 제작 요청서, 콘티들을 공유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으로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영상을 올리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 찾기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다룬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 재화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금융시장의 상품과 계약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은 교육과 소비자를 잘 보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부터 학회 활동,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대외 활동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융, 마케팅, 빅데이터, 통계, 경제 등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분야들을 넘나들며 전공 지식을 쌓고 실제 활용하는 힘을 기르는 융합적 인재, 미래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